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버니의 신인규입니다. 알고버니라는 거는 오늘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혹은 궁금해하시는 경제 뉴스들 저희가 짤막하게 적어도 한 5분 정도 안에 풀어드리는 그런 코너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 신문 보니까 안락사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총리분께서 전 총리분께서 안락사를 택하셨다라는 게 뉴스가 됐는데, 아니 안락사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왜 다시 뉴스가 됐지? 라고 살펴봤더니 일단은 이분이 부인분이랑 동반 안락사를 택하셔서 한번 화제가 된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분의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거든요. 기독민주당의 지도자도 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종교적 신념을 가지신 분들도 유럽에서는 점점 안락사를 택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8% 정도, 연 8,000명 정도가 안락사를 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추세였는데,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안락사가 우리나라에 허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입회해서 어떤 약물을 투여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할 때 끝내는 것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만 거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법안만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일단 어느 분들은 농담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안락사가 허용이 된다면 그거는 아마 개인의 결정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랑 일본 이쪽 동아시아 문화권은 유럽이랑 조금 다르게 가족주의도 강하고 개인주의보다는 쉽게 말하면 남들 눈치 보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집 누구는 어떻게 했다던데 이런 얘기들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또 많이 끼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의 결정이 아니게 될 거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같이 보게 되면은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가난하세요. 어떤 얘기냐? 노인 빈곤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우리나라에 꽤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OECD 통계로 4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예요.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노인 빈곤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분들을, 깜짝이야. 빈곤한 노인에 포함이 되는데요. 65세 이상에. 그러면 어려운 단어 2개 나왔죠? 중위 가처분 소득 나왔는데, 일단 중위라는 거는 평균이랑 다르게 1등부터 꼴찌까지 뭔가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아니면 내가 매년 빚 갚는 거 빼고 실제로 매달 쓸 수 있는 돈, 이거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위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 되는 분이, 딱 중간에 있는 분들이 쓰는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 빈곤율의 기준점이 하나 되는 건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OECD 통계 나왔던 기준으로 2,99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보다 덜 벌면은 이 중위 가처분 소득의 절반이 안 되니까 가난한 분들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초반 66세 이상의 노인분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한 달에 120만 원, 130만 원 쓰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때문에 그럴 겁니다. 국민연금이요, 사실 전국민 가입이 가능해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999년이 돼서야 국민연금 전연령 가입이 됐고, 뒤집어 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70대, 80대 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사실은 좀 벗어나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이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분들이 많은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난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고령층, 그러니까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40% 가까이 정년 못 채우고 퇴직하세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습니다. 이 평균 연령은 51.5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오래 살거든요. 기대 수명이 83세 가까이 됩니다. 국가통계 기준으로는 82.7세 정도가
남녀 평균 기대여 명이었고 아마 이게 올해는 83세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은 적은데 계속 가난한 채로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식 아끼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뭐 존엄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갑자기 허용이 되면은 자식한테 미안해서 뭐 농담처럼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허튼 말이 아니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측면들이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락사, 존엄사라는 것이 생기게 된 취지나 그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명치료 거부까지는 왔으니까 아마 적극적 안락사로 가려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경제적 현상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이 안락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의 경제 현상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에선 그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다뤄볼 만한 것들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라든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궁금하신 것들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보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